측이 김문호 학생이고 반대 측이 농교 유성현 학생, 김현석 학생. 그리고 순서상 지금 이제 반대 측이 먼저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측 제1토론자 임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1토론자 유성현입니다. 저희는 자기 자신의 큰 적은 나 자신이다 라는 논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주는 피해보다 남이 주는 피해가 더 큽니다. 학생 자살률을 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주는 피해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통계청의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첫째 학업 스트레스, 둘째 학교 폭력과 왕따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자신이 주는 피해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논점 두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 목표로 사람들은 자신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새해 목표로 자신과의 싸움을 목표로 두고 목표로 정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대부분 자신의 단점을 한계를 이기고 한계를 극복한다는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의 단점을 찾아내 그것을 극복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깎아내리고 자존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높은 목표는 좌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깨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다가 사람들은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좌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논점 3은 자신을 이기지 않아도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진 않지만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저의 한계를 이기거나 극복하려는 것과 달리 하지 않고 저는 저의 한계가 오면 거의 포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라는 논지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 20초 사용하셨고요. 찬성 측 임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토론자 김은혜입니다. 저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라는 논지에 찬성합니다. 먼저 입론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적이란 서로 해치거나 싸우고자 하는 상대, 무언가를 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그리고 경기나 시합 따위에서 서로 겨루고자 하는 상대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입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측의 주장은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는 첫째, 나는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로 인해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의 욕심이 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잘못된 판단이 나에게 좋지 않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결정은 후에 무서운 결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탕도서 개가 남긴 한마디에 왕과 빈대에서는 왕은 빈대를 따라서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는 결국 빈대에게 잡아먹히게 합니다. 빈대가 왕에게 적을 알려달라 하자 빈대가 남자에게 적을 알려달라 하자 남자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을 불쾌하게 한 사람들을 지목해 그 사람들을 빈대에게 먹이로 줍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빈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과 그는 모두 빈대의 먹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벌인 최초의 결정은 바로 이 남자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자녀를 좋은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그 아이들은 전교 1, 2등이 돼서 나라 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는 교사직위를 박탈당하였고 자녀는 모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아직 재판 중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망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잘못된 태도나 습관이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빈대에서 왕이 되고 싶었던 남자는 왕이 될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왕이 될 수 있다면 하루라도 왕이 될 수 있다면 이라고 중얼거리기만 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면 그에게 또 다른 기회의 길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인 정주영 씨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였습니다. 그는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서 그는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학교는 모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현대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 건설 그리고 현대 조선까지 만들어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과감한 선택과 대담한 용기로 인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로 인해 나는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나의 용기가 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과 빈대에서 그 남자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빈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도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 상황과 처지에 만족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면 이런 끔찍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옛말에도 너무 큰 욕심은 귀신도 싫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고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는 등 많은 법을 어기는 것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박근혜도 탄핵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그의 주변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근거들 첫째, 나의 잘못된 판단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나의 습관이나 아니면 태도가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나의 욕심이 나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저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제 문답 시간입니다. 제1토론자들 문답을 시작했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저기 그 순서를 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반론칙이 나중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진행하는 것은 찬성측이 먼저 이제 질문한다든가 아니면 발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문답 시간 갖겠습니다. 문답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부터 문답 시작하시죠. 나와서요. 네, 나와서 해주세요. 나와서 청중들을 보고 해주세요. 한 10초 정도. 아, 네네네. 참 그거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요. 총 2분 동안 그러니까 각 팀마다 2분 동안 협의 시간 있으니까 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써주세요. 20초. 20초. 네. 예. 하면 되나요? 네. 네. 아까 청중들. 나와 싸우는 것은 나와 안 싸워도 생각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생각이 없고 나도 그렇다고 하였는데 그거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진짜로 그렇게 한계 극복하지 않기 한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예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뉴스 같은 데서 따온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건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사료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네? 질문. 같지 않나요? 네, 좋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네요. 아까 전에 논제 두 번째에서 현대를 만든 대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 현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논점 두 번째는 자신의 습관 등이 자신의 걸림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예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왕과 빈대에서 왕이 그렇게 나쁜 습관이 있는 거를 말한 다음에 그것 좀 대조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질문 준비되면 아무나 하세요. 네. 네, 2분 다 시간 소비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지도조언 하고 2차 발언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성현 토론자. 처음에 자기 주장으로 시작한 거 좋아요. 보통 토론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논점 말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해서 주장을 잊어버리기 좋은데 유성현 토론자 잠깐만 따라가 주세요. 처음에 모든 논점이나 근거나 이유나 사례는 다 주장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성현 토론자 했던 것처럼 처음에 제 주장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뭐 근거라든가 이유 같은 걸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에도 주장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유성현 토론자 처음 논점 크게 3개잖아요. 그렇죠? 그 3개를 처음에 요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현 토론자의 주장은 나의 가장 큰 적은 내가 아니다가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저희 측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요약을 한 문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 열심히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효과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성현 토론자의 말도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할지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기억을 잘 해야겠죠.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요약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요약을 하고 마지막에 요약을 하고 그래야 내용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꼭 요약을 할 것. 그리고 자살 같은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사례이긴 한데요. 이런 의문도 조금 들었거든요. 자살은 이제 한자를 풀이를 하면 스스로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인 거니까 여기서 가장 큰 적은 나를 죽인 사람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약간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점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김은우 토론자는 그걸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만큼 더 큰 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네, 그런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논점이 자신과의 싸움 자신에게 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장은 나의 가장 큰 적은 내가 아니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약간 헷갈렸거든요. 나의 가장 큰 적은 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신과의 싸움 자신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조금 약간 잘 안 된 것 같아서 물론 그 후에 설명을 하기도 했었지만 논점만 딱 듣고도 논제와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설명이 전혀 없이 논점만 듣고도 그러니까 앞으로 논점을 그렇게 만들 것. 그 다음에 왜냐하면을 넣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적은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그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논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만 듣고도 바로 이제 주장과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이 생활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포인트가 적이죠. 적이냐 적이 아니냐가 포인트죠. 그러면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은 왜 적이 아닌가 이 부분도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는 적이니까, 그렇죠? 생활에 문제가 있든 없든 적이면은 이제 반대팀이 지는 거고 적이 아니면 반대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제의 핵심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토론에 임할 것. 그다음에 논점 3개를 굉장히 잘 외웠고요. 그다음에 사례도 잘 외웠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맨 마지막에도 논점 3개를 요약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기억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다음에 주장으로 마무리한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네. 잘했습니다. 시간도 3분 21초인가 아까 했었죠? 네, 시간도 괜찮았어요. 4분에. 자, 다음에 김은우 토론자 많이 떨렸을 텐데 별로 긴장한 것 같지 않게 잘했네요. 김은우 토론자도 아까 유성현 토론자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으로 시작한 거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김은우 토론자는 용어 정의를 아까 했죠. 잘했어요. 원래 찬성팀이 용어 정의를 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팀이 먼저 했죠. 원래 찬성팀이 하는 이유는 찬성팀이 먼저 이제 발언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대팀이 이제 토론을 시작했으니까 반대팀에서 그러니까 핵심 용어, 적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김은우 토론 잘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질문. 만약에 찬성팀이 먼저 발언을 시작을 해서 적에 대한 용어 정의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팀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난 이 정의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다른 정의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용어 정의를 서로 어떻게 내리느냐를 가지고도 약간 토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적이라는 것의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팀의 그러니까 토론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은우 토론자 목소리가 좀 큰 편이어서 좀 알아듣기가 쉽네요. 뒤에까지 다 들렸던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이렇게 잘 들리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기억하기 쉽게 하는 거 잘 들리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은우 토론자의 발언은 좀 듣기가 쉽고 기억하기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좋았고요. 처음에 논점 3개 요약 잘했어요. 네, 아까 구구절절히 말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좋고요.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왜 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나 자신이 왜 나의 가장 큰 적인지에 설명을 굉장히 잘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지금 논제는
나의 적은 나 자신이다가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적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빈대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외부 상황도 다 적인데 그거보다 나 자신이 제일 큰 적이다, 가장 큰 적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것보다 더 나에게 해를 미치는지 더 이 상대성에 대한 이 설명도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에 대한 설명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바탕도서 내용을 굉장히 잘 활용했네요. 전체적으로. 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잘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논술문도 쓰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제시문이나 바탕도서를 활용을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게 괜히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고 잊어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을 해서 자기의 글에 녹여내거나 자기의 말에 녹여내기 위해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대입 논술 시험도 보게 될 텐데요. 잘하면 그러면 그때 그 대입 논술 시험에서도 제시문의 내용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사례를 잘 들었는데요. 논점 3개 다 핵심 사례를 들었네요. 굉장히 자료조사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첫 번째, 그리고 잘한 게 현실 세계에 대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등학생들 그 입시 비리 얘기라든지 왜 이게 잘했냐면은 우리가 토론을 하고 논술문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렇게 토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입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배워서 현실 세계에 대입하기 위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례를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 그 입시 비리 사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이 경우에 문제를 빼돌린 건 아버지잖아요. 교사였던 아버지.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유소년 토론자라든가 제가 반대팀이었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가장 큰 적은 여고생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문제지를 빼돌린 게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보다 아버지의 잘못이 더 크지 않나? 그러면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대팀이면 질문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의 사례도 좋았고요. 근데 이게 습관에 대해서 말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주영 회장, 그러니까 지금 찬성팀의 주장은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주영 회장의 사례는 정주영 회장의 가장 큰 적은 정주영 회장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약간 이런 사례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적이 된 사례를 갖고 왔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맞죠? 가장 큰 해를 미친 사례. 맞죠? 그 다음에 욕심 얘기하면서 옛말 활용 잘했어요. 속담도 잘 들어왔네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사례 좋았고요. 이 사례를 들고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최순실의 경우에 가장 큰 적은 최순실 본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장을 그 입론을 펼치면서도 항상 중간중간에 주장을 확인해줘야 돼요. 각 논점별로 확인해주면 더 좋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요약 잘하셨고요. 사례도 잘 들었고 마무리도 잘하셨고요. 자, 이제 문답으로 갈게요. 문답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답 준비는 둘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같이 하시는 거고 둘이 같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조금 있다가 김현성 토론자 문답 하실 건데요. 할 건데 만에 하나 김현성 토론자 앞으로 나왔는데 질문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은 유성현 토론자는 쟤 되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준비 잘한 것 같고요. 항상 이건 팀이라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찬성 측 김은호 토론자가 개인적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거 좋은 지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일반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좀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례를 들 수는 있지만 그걸 일반화를 꼭 시켜줘야 괜찮아요? 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바로 질문한 거 좋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질문을 아무래도 먼저 시작한 쪽이 찬성팀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질문 대답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끝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좋았고요. 그리고 반대 측이 아까 질문을 맨 마지막 질문할 때 그 사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질문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타당하지 않은지도 함께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청중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아까 무슨 말인지 기억을 잘 못하니까 아까 그 사례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해줬으면은 저래서 이 사례가 좀 별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거는 청중들은 기억 못한다는 거.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은 2차 발언 들어가 볼까요?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론 시간은 총 4분이고요. 그냥 저기가 말한 거에 약간 그런 말하면 되는 거지. 잘 못한 점. 아, 네. 못한 점은 나중에 말하고 지금 반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혹시 1차 발언 때 놓친 부분 있으면은 그 부분 추가, 반론 플러스 추가.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토론자 김은우입니다. 아까 이거 발언을 안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좀 준비하고 다시 나오겠어요? 이제 이거를 물어보면 돼. 뭘? 쟤한테 어. 그거를 발언하는 거지. 네, 뭐 잘못한 거. 네, 그러니까 추가하고 반론. 잘못한 것 같다고도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어떤 사례를 드셨는데 그 사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해도 거. 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김은우입니다. 아까 반대 측 1 토론자께서 자살이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그 자살은 자신이 죽인 거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나는 나와 싸우면 좀 더 좌절되고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그거는 약간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만 조금만 더 자신을 보채고 더 자신과 조금만씩 더 싸우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싸우는 것은 안 싸워도 그닥 별 영향이 없다는 거는, 그걸 싸우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약간 같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잘했습니다. 이 반대측 제2토론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대측 이토론자 김현승입니다. 아까 찬성 측 토론자께서 그 좋지 않은 습관 태도는 자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습관 태도를 그 잘못된 거를 다시 이해하고 그것을 고치고 다시 극복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뭐더라? 나는 아까 그리고 나와 대치하는 것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고치고 다시 바로잡아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론 다 잘 하셨고요. 이제 문답 시간입니다. 찬성 측부터 반론에 대한 문답을. 혹시 협의 시간 필요하면 말하세요. 문답 시간은 총 3분입니다. 아까 습관은 할 수 있고 극복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극복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뭐 그렇지만 극복한 사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극복해도 자신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자살에 대해서 그 자신의 때문에 내가 죽는 거라고 하셨는데, 남이 주는 피해 때문에 자신이 그 결단을 내리고 그랬으면은 남의 피해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에 자신을 죽인 결단을 내린 건 자신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남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은 자신도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는 남한테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 자신이 부모님께 말해가지고 부모님께 숨기지 않고 말했다면 부모님이 그 왕따한 아이를 잘 타일러주고 그 왕따한 아이도 벌을 받게 되고 자신도 다시 나와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벌을 받아도 안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그 혼난 게 짜증나가지고 그 왕따를 시킨 애한테 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더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다 처리해주고 계속 그러시면 경찰서 같은 데 가서 신고해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가 벌을 받아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게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질문 준비되면 아무나 하세요. 네. 문답 시간 다 지났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반론이 조금 짧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이럴 때는 협의 시간을 활용하실 것. 알았죠? 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소연 토론자는 김혜성 토론자 열심히 도와서 반론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알았죠? 자, 김은우 토론자. 자살 아까 반론 좋았어요. 네, 선생님이 말한 걸 바로 인용을 해서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 반론한 건 좋은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세 번째 얘기는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약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반론도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사례는 이래서 별로 그러니까 좋지 않고 저 근거는 저래서 별로 좋지 않고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반대측 토론자 김현성 토론자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죠. 이게 주장이잖아요. 일종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주장에 맞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바로잡기 그러니까 주장만으로는 좀 신빙성이 약하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럼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지금 포인트가 약간 적인가 적이 아닌가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측에서는 왜 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성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적인가, 왜 적이 아닌가, 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기승전 적,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김현석 토론자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성팀이 어떤 지점에서 좀 잘못했는지, 찬성팀이 어떤 지점에서 사례를 좀 잘못 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문답 시간에 아까 반대측 토론자가 극복한 사례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많다라고만 하면 신빙성이 높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왜 많은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줬으면 더 좋을 거고 사례도 괜찮고요. 그리고 찬성팀 토론자는 이걸 지적하면 좋아요. 저쪽에서는 근거를 들지 않고 그냥 극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잖아요. 그럼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그걸 뒷받침할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건 찬성팀이 잘한 거겠죠. 맞죠?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왠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최근에 그런 사례 알아요? 그 어떤 중학생인가? 그 아파트 옥상 위에서 폭력을 당하다가 뛰어내려서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래 이제 학생들한테 폭력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그대로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죽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남이 떠민 건 아니니까 자살은 맞아요. 자살은 맞지만
그 맞다가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죽은 거니까 그 경우엔 자살은 자살이지만 그 떼개 학생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살은 자살인데 스스로가 가장 큰 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반대팀이라면 그거를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왠지 계속 왕따 얘기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포인트는 적이라는 거, 적이 아니다, 적이다 이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둘 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약 비교로 들어갈게요. 예, 비교 요약 시간입니다. 혹시 그 사전에 그 협의 시간 필요하신 분들 있을까요? 저 20초만. 20초요. 자 참고로 2분입니다. 총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오늘 참관 학생들은 열심히 질문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 비교 더 혹시 필요하십니까? 저 10초 정도 쓸, 아니 20초 쓸게요. 20초. 네. 네. 2분 40초. 2분이에요. 2분. 더 필요하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비교 요약 찬성집부터 비교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적 토론자 김은호입니다. 저희 측의 의견은 첫째,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가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나의 욕심이 나를 파괴할 수 있다였고, 상대 측의 주장은 첫째, 내가 나에게 주는 피해보다 남이 나에게 주는 피해가 많다. 둘째, 자신과 싸우다가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자신과 안 싸워도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특별히 그런 영향이 없다였는데, 저쪽은 세 번째 근거에 사례가 약간 타당하지 않았고, 두 번째 주장이 논제와 약간 관련이 없었고, 반론에서 우리 측의 두 가지 논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측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1토론자 유성입니다. 아까 상대방 주장에서는 논점 1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쁜 결과가 올 수 있고, 논점 2는 자신의 습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논점에서 사례로 첫 번째 논점에서는 한 아빠가 자신의 두 명의 자녀를 좋은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려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근거는 선생님께서 아까 말하신 것처럼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논제에서의 습관은 걸림돌이 된다에서는 현대를 건설한 대표가 어릴 때부터
원래 논점은 습관에 관련된 거였지만 사례에서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전체 문답 시간입니다. 총 시간은 3분이고요. 이것은 예, 1토론 찬성 측부터 전체 문답 시작하겠습니다. 비교 요약된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방금 비교 요약 때 아이가 시험지를 본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보여주려고 했으면 아이들은 그거를 보면 자신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다시 안 본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가요? 근데 아빠가 몰래 빼돌려 온 것을 아이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몰랐기 때문에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왜 몰랐을까요? 아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라고 말해서 아이들은 더 그거에 대해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질문 준비되면 아무나 하세요. 아까 자신과 싸울 때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더 좌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단점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만 그런 목표를 잡아서 하면 좌절하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더 높은 목표를 잡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거기가 먼데 그 목표를 너무 높게 자신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아니까 뭐 잘하는 사람은 목표를 높게 잡고도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못하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테니까 조금씩 하고 조금씩 목표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목표를 높게 잡고 못하는 사람은 높게 잡는데 못하는 사람이 그 높게 잡는 것을 자기가 딱 적당하다고 느끼는데 그 도중에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게 잡으면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못하는 걸 보고 그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좀만 낮게 하라고 그렇게 충고해주지 않을까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아무나 하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도 조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은우 토론자. 처음에 논점 요약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요약도 중요한데 내가 우리 팀이 왜 잘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점 요약은 최대한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짧게 잘했어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잘했는지 위주로 요약을 좀 길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잘했는지 요약하기 위해서는 찬성팀이 잘한 부분하고 반대팀이 못한 부분을 말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례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이 못한 걸 3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약간 내용을 기억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은우 토론자가 반대팀의 사례가 단단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례를 들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례가 왜 단단하지 않은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두 번째 논점에 대해서 반론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논점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요약을 해주고 아까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논점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팀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이 없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반박을 했지만 그 반박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용도 한꺼번에 말해주세요. 그러면 더 기억하기가 쉬울 테니까 알았죠? 중요한 건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성현 토론자, 고등학생의 사례가 왜 부적절한지 설명 잘 하셨고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네, 조금 짧았던 것만 제외하면은 그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반론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 시간이 2분이잖아요. 협의 시간을 충분히 양쪽 다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발언인데 협의 시간이 둘 다 1분 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까 반론도 조금씩 약간 짧고 그랬었는데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사용을 했더라면 반론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었겠죠. 앞으로는 2분 웬만하면 꽉 채워서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전체 문답 시간에 찬성팀에서 아까 시험지를 본 것은 아이의 선택이다. 네, 이거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갖다 줬다고 해도 뭐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아니었으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 거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토론의 포인트는 핵심 용어는 뭐다? 그쵸, 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이의 그 고등학생의 가장 큰 적은 고등학생 본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적이라는 말을 항상 사용해 주세요. 알았죠? 반대팀에서는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괜찮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팀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문제 유형이다. 네, 이거 좋았습니다. 그쵸? 아버지가 아이들을 속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속여서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해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니까 네, 잘했습니다. 다만 뉴스에서 말하기로는 그게 학생들이 그게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답만 외워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김은우 토론자가 알고 있었다면 반박할 수 있었겠죠. 네, 일단 이 반박은 좋았어요. 그다음에 목표 높고 낮음에 대해서 아까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요. 그 듣다 보니까 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가장 큰 그러니까 적이다 아니다 어떤 관계가 있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잘 시킬 것. 그러니까 약간 오늘의 숙제는 토론 문제와 연결을 잘 시킬 것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유성현 토론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에 참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은 최종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네,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우선 찬성 측 지금 협의 시간 1분 20초 남았고요. 반대 측은 1분 40초 남았습니다. 쓸게요. 얼마나? 다. 저희 다. 네. 3분.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인데 문답 시간 전에 활용하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최종 발언이 우리가 지금 그걸 요약하고 요약이라기보다는 왜 이겼는지 말하는 거죠. 사실.
네, 그럼 최종 발언 찬성 측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총 시간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직 토론자 김은희입니다. 저희 측의 의견은 잘못된 판단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가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욕심은 나를 파괴할 수 있다였는데 이 세 개는 모두 논제와 다 타당하고 그리고 바탕도서의 사례를 적절하게 잘 들었으나 상대 측의 그런 논점들은 몇 가지는 자신과의 싸움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과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논제와 잘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 측이 더 우세했다고 생각하고 반론에도 우리 측은 상대 측의 세 가지 논점을 다 얘기를 했는데 상대 측은 우리 측의 논점 2개 잘못된 판단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욕심은 나를 파괴할 수 있다. 이 2개를 지적해주지 않았으므로 우리 측이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이토론자 김현성입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 아니다였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잘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찬성 측에서는 논점 2에서 그 현대건설 사례를 드셨는데 그 현대건설은 논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주장은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 아니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말 잘했어요. 자, 최종 발언에 대한 지도조는 할게요. 자, 김우 토론자, 우리 측의 논점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반대측 토론자가 자신과의 싸움은 뭐라고 했죠? 자신과의 싸움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죠? 네. 그거 하고 자신과 싸우는 건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지장은 없다. 이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논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죠? 네, 잘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설명하면은 청중들이 굉장히 기억하기가 쉽겠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할 때, 우리 측의, 그러니까, 내용을 말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이번에 말할 때 우리 측에 어떤 논점 2개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아까는 그냥 논점 2개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걸 지적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함으로써 청중들이 알아듣기 훨씬 쉬웠습니다. 잘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주장으로 마무리한 것도 잘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장, 문제거든요.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김현성 토론자 처음에 주장으로 시작한 거 잘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장. 네, 기억 잘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잘 들었을까? 청중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의 사례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는 좋은데 왜 타당하지 않은지도 요약을 해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타당하지 않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장으로 마무리한 거 잘하셨고요.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자, 잘하셨고 토론자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잠깐만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온 학생들이 이제 3분이 계시죠? 한번 질문이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3분 중에 어떤 학생이 먼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준비가 된 학생이 있나요? 수민이가 단호하게 고민을 적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이긴 사람부터 할게. 이긴 사람부터 이긴 사람부터 가위바위보. 네.
네, 그러면 손 내려주시고 자 둘이서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재우가 이겼어요? 아 비겼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은 수민이요. 이름 수민이. 네, 수민이가 먼저 하고 재우 한 다음에 유진이 맞나요? 유진이 맞나요? 네, 유진이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이니까요. 질문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질문이 조금 바보 같아도 괜찮고요. 못해도 괜찮아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여기서 그 반대쪽에 논점 3에서요. 자신을 이길 필요가 없으면 발전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되는 건데 왜 이걸 이유로 들었어요? 아 좋아요. 반대쪽에 질문한 거죠? 네. 잘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미안한데 못 들었. 한 번만 더 말해줄래요? 여기 반대쪽에 인문에서 논점 3에서 자신을 이길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이기지 않아서 결국 다 자신이 자신의 적이 되는 건데 왜 이걸 논점으로 들으셨나요? 네, 이해했나요? 네, 뭐 네, 나를 이기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럼 준비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질문 너무 잘했어요. 한 번만 박수 쳐주세요. 토론 내용도 잘 들었고 질문도 수준이 좋네요. 잘했어요. 자, 그럼 다음에 재우죠. 재우가 한번 일어나서 질문해 줄까요? 그 찬성 측의 논점이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준다 해서 자신보단 남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바탕동서 걔가 남긴 한마디에서도 빈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 아닌가요? 빈대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남자에게 유혹을 해도 그 남자가 빈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만약 빈대가 자신을 유혹했다 해도 자기가 만약 그거를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네. 좋아요. 혹시 답변이 됐나요? 네,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유진이 한번 해줄까요? 찬성 측의 논점에서요. 네. 자신의 습관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인가요? 좋아요. 어떤 습관일까요? 게으른 습관이나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좋아요. 아까 질문 좋았고 아까 이 말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 잘했습니다. 했었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둘 다 전부 다 굉장히 잘해서 유진이도 잘했고요.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단순할 줄 알았는데 수준이 좀 높네요. 잘하셨고요. 토론자 여러분들도 토론 끝난 다음에 질문에 답변 잘했습니다. 오늘 모두 굉장히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은 퍼블릭 포럼 토론 여기까지 할 거고요. 원탁 토론이 있을 건데요. 잠시만요.